클롭이 4년 만에 메이저 트로피를 우승을 했고요. 이 메이저 트로피는 챔피언스 리그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버풀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떠한 감독을 선임을 해서 이 감독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이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천천히 트랜스퍼 윈도우마다 사주면서 이 감독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클럽들은 리빌딩을 하려고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지만 리빌딩에 실패했던 대표적인 클럽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 첼시이고 현재. 클롭이 이제 리버풀을 본인이 이번 시즌이 끝난 이후에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클롭이 처음에 왔을 때 인터뷰가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Not so important what people think when you come in. It's much more important what people when you leave. And please give us the time to work on it. That you think much more positive than today about me and all the at LFC. We want this could be a real special day if we want, and if you are prepared to work for it. If you want, if you are patient enough, all these things. If we want difficult league with opponents that are big and bigger and bigger, maybe. But on a Liverpool way can be successful. 이거는 이제 클롭이 처음에 리버풀에 부임을 하고 했던 인터뷰거든요. It's not important what people think when you come in.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새로운 구단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들어올 때보다 내가 떠날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요 인터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클롭이 어쨌든 간에 리버풀에 와가지고 본인이 말한 말들을 다 지켰고, 클롭이 리버풀에서 우승할 수 있는 트로피들을 다 우승했어요. 맞죠. FA컵, 챔피언스리그, 뭐 카라바오컵, 뭐 슈퍼컵, 뭐 피파 클럽 월드컵 등등 프리미어리그까지 해서 다 우승을 했기 때문에 클롭의 이 첫 인터뷰 때 나왔던 이 인터뷰가 굉장히 조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And please give us time.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왜냐면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to think much more positively than today about me and all the people at LFC. 우리는 오늘부터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게 생각을 해야 되고, 리버풀에 관해서 우리 여기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해서 긍정적인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원한다면 오늘 이 내가 부임한 요 날은 굉장히 스페셜한 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if we prepare to work for it.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정말 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면, 본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뭐 코칭 스태프, 구단들, 뭐 선수들 등등 이 리버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무조건 긍정적일 거다. 그래서 당신들이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페이션트, 기다릴 수 있다면 이게 성공으로 이어질 거다.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then we can start in a very special way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리그는 굉장히 어려운 리그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리그인데, 상대방들은 이때 당시 클롭이 리버풀에 왔을 때보다 더 강하고 강한 상대들이 많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리버풀의 스페셜 웨이로 이 구단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줘라.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던 장면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클롭은 본인이 한 말을 다 지켰다. 그쵸. 뭐 근데 처음 왔을 때는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은 클롭이 이 팀에 오고 나서 들어올린 트로피와 그 다음에 이 팀에서 낸 성적들이 지금 여기 다 보이시는데, 클롭이 15-16 시즌부터 지휘봉을 잡기 시작해서 8등을 했고, 그 다음 시즌 4위 했고, 그리고 17-18 시즌 4위, 18-19 시즌 2위, 그 다음에 대망의 19-20 시즌에 드디어 리그 우승을 해냅니다. 그 다음 시즌인 2021 시즌에도 3위, 21-22 시즌에도 2위. 그 다음 지난 시즌에 조금 힘들었죠. 네. 그리고 5위를 기록하고 이번 시즌 지금 진행 중이지만 어쨌든 리그 테이블 1등에 올라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롭이 왔던 여러분들 이 시기들을 우리가 리버풀 팬이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이 김에 조금 더 클롭이 리버풀이 어땠는지 이 기록들을 한번 같이 봐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2015-2016 시즌 클롭 took over and led the club to the two finals. 그래서 클롭이 첫 해에 어떻게 보면 부임을 했을 때 8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야 클롭 왔는데 뭐 별로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허나 클롭이 첫 시즌에 2개의 결승전을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리그컵에서 맨시티한테 비록 졌고 유로파 리그에서 세비야한테 졌지만 결승전을 2개 나갔고요. 그리고 리그 성적은 8위로 끝났다. 16-17 시즌에는 some big time transfer hits for the club in the summer. 사디오 마네, 조엘 마팁, 바이날둠, along with 카리우스 and 칼라반.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좀 큰 이적들이 있었다. 그래서 마네도 왔고 마팁도 왔고 바이날둠도 오고 카리우스랑 클라반이라는 선수도 왔었다. So club's full season does not include another final, but the Reds finished 4th place in the Premier League to secure the return to the Champions League.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클롭이 결승전을 간다던가 이런 일들은 없었지만 챔피언스 리그 스포츠를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4위 가져가는데 안에 4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좋은 시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즌 17-18 시즌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멍청하게 돈을 썼다. 그래서 쿠티뉴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대감이 컸던 그들이 큰 돈을 썼고 그 돈으로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데려왔다라는 거죠. 그쵸. 대표적으로 로버트슨, 네. 그다음에 체인벌린 오. 이렇게 세 명을 이제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버질 반 다이크 arrives on the January 1st. 그래서 반 다이크는 겨울 이적 시장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Another fourth place finish in the Premier League, but this will be remembered for the run to the Champions League final. 그래서 이 시즌에는 또다시 4등을 했지만 네. 우승 트로피는 없었지만 챔스 결승까지 가는 네.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냈고 아마 이때가 그 카리우스가 기름손 카리우스 한 아마 날이고 한 날일 그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라모스가 살라의 팔을 부셨던 네. 그 날이었죠. 그래서 3대1로 패배를 했고 김코치가 말한 것처럼 살라가 31분에 라모스를 통해서 부상을 당했고 이제 카리우스가 카리우스 했다. 이제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시즌 2018-19 시즌에는 This summer bringing Fabinho, Alisson Becker, along with the Shaqiri and Naby Keita. 그래서 요 4명의 선수를 여름에 데리고 왔다. The Reds return with a Venezia and a 97 points campaign that found them second to Man City in the Premier League.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시즌을 보냈는데 97점이나 땄는데도 불구하고 맨시티에게 밀리면서 2등을 했던 시즌이다. 그리고 an incredible comeback in the Champions League semi-final brought Liverpool to the final versus Spurs in Madrid, where controversial early penalty helped the Reds towards the European Cup and 2-1 win. 그래서 이때가 이제 손흥민 선수를 포체티노 시절이죠. 토트넘 대 리버풀이 결승전에서 만났고 리버풀이 약간 애매한 페널티킥 판정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리버풀이 2대1로 승리를 했다. 요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클롭이 4년 만에 메이저 트로피를 우승을 했고요. 네. 이 메이저 트로피는 챔피언스 리그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버풀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떠한 감독을 선임을 해서 이 감독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이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천천히 매 여름 트랜스퍼 윈도우마다 사주면서 이 감독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클럽들은 리빌딩을 하려고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지만 리빌딩에 실패했던 대표적인 클럽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 첼시이고 현재 그쵸. 그리고 토트넘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뭔가 좋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시즌이죠. 그리고 18-19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토트넘이 갔다는 것도 엄청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토트넘을 그렇죠. 많이 잊고 있지만. 네, 그리고 이제 19-20 시즌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I quite transfer summer Harvey Elliott, Takumi Minamino arriving in January. 그래서 여름 이적 시장은 조금 조용했어요. 하비 엘리엇이 왔고요. 그 다음에 타쿠미 미나미노가 1월 달에 왔다. Who need additions? For the first time since 1990, Liverpool win a title as they finish top of the Premier League title. 그래서 1990년도 이후에 리버풀 win the title as they finish top of the Premier League title. 그래서 이겼다. 그리고 굳이 선수를 더 살 필요 있었냐? 이런 지금도 이야기가 좋은 나오고 선수가 있는 거고요. 있으니까. They nearly hit 100 points. 그래서 100점 가까이 땄다는 겁니다. 리그에서 99점을 땄고요. 그 다음에 UEFA 슈퍼컵. 왜냐면 전 시즌에 챔스를 우승했기 때문에 슈퍼컵을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클럽 월드컵까지 우승을 하면서 와. 작은 트래블을 완성했던 클럽의 시즌이었죠. 그래서 클럽스맨 bow out the Champions League to Atletico Madrid in the round of 16, lose the community to the Man City in penalties. 그래서 16강에서 챔스에서는 아틀레티코한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는 맨시티한테 페널티킥에서 졌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2021 시즌에는 치미카스랑 알칸타랑 조타를 데리고 왔는데 반다이크가 부상을 당하면서 십자인대가 끊어졌었어요. 69점으로 3등에 마무리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챔스 같은 경우에도 쿼터 파이널이니까 8강에서 떨어지는 일도 일어났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2 시즌. 그래서 여름에도 또 조금 조용한 이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코나테를 데리고 왔고 네. 겨울 이적 시장에는 디아즈를 데리고 왔다. Another second place finish with 92 points. FA and League double finished things up. Very nice. 그래서 똑같이 92점을 따면서 2등을 했고 FA컵과 리그컵을 들어 올리면서 더블을 달성했던 시즌이다. 그래서 클럽을 보면 여러분들 리빌딩을 성공하고 나서 힘든 시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본인이 원하는 선수를 구매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성공의 길로 나아갔던 걸 볼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22-23 시즌에는 리버풀 opened the valve for Darwin Núñez. Mostly on a midfield leaves the club's second fewest Premier League points, a loan of the 아르투르도 데리고 왔는데 한 게 없다. 그쵸. 그다음에 맨날 다쳐서. 코디 각포가 겨울 이적 시장에 왔고 커뮤니티 실드를 우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6강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누네스가 왔는데 약간 애매했다. 그쵸. 적응하는 시간이었죠. 적응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 시즌 course correction in a big way as Liverpool gets the Saudi Pro League money for Fabinho and Jordan Henderson and uses to help to bring us stars. 그래가지고 사우디에 어떻게 보면은 파빈유도 팔았고
핸더슨도 팔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마련을 했고 그걸로 이제 브라이튼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알리스터, 그 다음에 헝가리 미드필더 소보슬라이, 그 다음에 라이언 그라바노비치라고 이 선수는 이제 바이런 미넨에 미넨. 있었던 네. 게임을 좀 못 뛰고 있었던 선수였고 마지막에는 카이세도다 레비아다 막 다 사려고 했는데 첼시가 다 사가면서 와타루 엔도를 이제 데리고 오면서 180 밀리언 달러스를 스펜딩했다. 그래서 미드필드 보강에만 엄청난 돈을 썼죠. 이때 굉장히 리버풀에서 얘기 많이 나오는 거 한 가지가 그냥 리버풀의 미드필더가 너무 노쇠화되고 있다. 리버풀의 스쿼드가 미드필더가 너무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받아왔는데 네. 리버풀이 어떻게 보면 미드필더만 그냥 4명을 사오면서 보강을 들어갔고 실제로 그 보강을 들어간 상황에서 굉장히 이번 시즌 잘하고 있고요. 네. 현재 리그 1등을 달리고 있고 리그컵 파이널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유로파 리그 같은 경우에도 현재 리버풀이 가장 유력한 팀이다. 우승에 가장 유력한 힘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클롭이 떠나기 전에 스몰 트래블을 과연 하고 떠날 수 있을지. 그쵸, 챔스가 아니라 유로파니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클롭이 리버풀에 온 이후에 땄던 트로피들입니다. 아, 2번의 이제 월드 베스트 클럽 코치, 저거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지도자한테 주는 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 위너 딱 한 번, 그리고 피파 클럽 월드컵 위너 한 번, 잉글리시 FA컵 위너 한 번, 잉글리시 챔피언 한 번, 그 다음에 UEFA 슈퍼컵 위너 한 번, 잉글리시 슈퍼컵 위너 한 번, 마지막으로 잉글리시 리그컵 위너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에 와서 이길 수 있는 트로피는 다 이겼다 그쵸.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클롭이 대단했는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감독을 한 명 믿고 제대로 된 감독을 뽑아서 이 감독에게 좀 좋은 백업을 해주고 네. 클롭이 진짜 이 감독이 믿는 웨이로 가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사례가 아닐까.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거 이제 클롭이 본인이 떠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56살이 된 클롭은 2022년에 4년 연장 계약을 맺었고 이것은 2025-26 시즌 말까지 그를 남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10월 이전에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감독이었던 그는 사임하겠다는 결정을 더 이상 이 직업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래서 요거랑 같은 이유로 이번에 인터뷰에서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에너지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몇 시간 전에 사임하겠다는 그의 결정을 알린 이후 금요일 훈련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클롭은 지금과 시즌 말까지 그가 떠나겠다는 결정을 다시 고려하게 만들 일은 없다고 했다. 제 책임은 매우 컸고 제 생각은 모든 분야에서 돕기 위해 여기저기에 고려되었고 이 구단은 점점 강해졌다. 우리가 했던 일들을 모두 완벽히 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한 최선이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클롭이 굉장히 이 감독 일이라는 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많잖아요. 그쵸.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성적이 안 날 땐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 지난 시즌 어떻게 보면 리버풀이 좀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챔스권에도 못 들어가면서 솔직히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구단에 본인이 원하고자 한 목표들은 다 이뤘고 사실 이 구단에서 더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꼈는지 클롭도 좀 본인이 쉬고 싶다. 근데 클롭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치. 아니 56이면 여러분 좀 있으면 6순이잖아요. 네. 확실히 클럽이 나이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좋은 축구를 보여주는 걸 보면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클롭이 어쨌든 간에 이제 리버풀을 진짜 이번 시즌이 끝나고 떠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리버풀 팬분들에겐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코칭 스태프 사단이 다 떠난다라는 겁니다. 클롭이 데려왔던 사단들, 클롭의 사단인 레인더스와 피터 그라비치 그리고 비토 마토스 코치도 같이 클럽을 떠난다. 레인더스는 이 클럽에서 아카데미에서 유소년 코치로 일하다가 이후 시니어 팀 업무를 맡았었고 이후 수석 코치 임무를 받았었다. 2015년 10월 클럽 감독 부인과 함께 리버풀에 왔던 피터 그라비치는 FSV 마인츠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에서 함께 클럽 감독과 일한 바 있으며 수석 코치의 임무를 역임해 왔었다. 그리고 마토스는 2019년 10월 리버풀의 개발 코치로 영입되었고 레인더스 코치가 몇 년 동안 우리가 하는 축구에 미친 영향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며 정말 놀라울 정도이다. 그에게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단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떠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 코칭 스태프들이 이제 자기들도 감독 커리어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감독의 커리어를 쌓고 싶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단에서도 이들이 감독 커리어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저분은 진짜 대단하다. 레인더스라는 코치님은 클럽 아카데미 유스 코치로 일하다가 시니어 팀 업무를 맡았고 그 다음에 수석 코치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클럽이 독일에서 데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뭐 선수 커리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능력을 가진 지도자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클롭이 어떻게 보면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도 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본인이 리버풀에서 같이 일을 하고 네. 본인이 사단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해오면서 이 팀이 같이 줄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 클럽도 본인이 다 한 게 아니다.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했는데 이 수석 코치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도
본인들도 이제 감독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이제 어필을 한 거지. 그쵸, 나이가 그러다 들어가니까. 보니까 이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코칭 스태프를 데리고 오는데 또 이게 잘 되란 법은 없고 그쵸. 본인도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쳤고 또 새로운 사단을 구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클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떠나겠다. 그쵸. 이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내가 빠져주면 알아서 또 자기 갈 길을 찾아갈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클롭이 이 구단에 있으면서 이제 있었던 가장 재미있는 일들을 몇 가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클롭이 딱 오. 골을 넣었을 때 같이 뛰어가서 세레모니를 하는데 안경. 바로 뒤에서 이 벤테케가 와가지고 네. 클롭 그냥 빰 때려가지고 안경이 떨어졌고 안경이 반 접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클롭이 안경을 보면서 아 이거 씨발 좆됐네. 누가 때린 거야? 이러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클롭이 너무 신나가지고 세레모니 하다가 햄스트링. 햄스트링 잡는 장면. 어떻게 보면 최초로 감독이 세레모니 하다가 햄스트링. 햄스트링을 잡는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굉장히 웃겼던 장면이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클롭이 그냥 우승을 했을 때 보여주고 있는 간지 요걸 또 보여줬고 클롭의 트레이드 마크죠. 이렇게 화가 났을 때 건강한 치아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 표정.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면 볼 프리미어리그에서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클롭 감독님이 말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 리버풀을 만약에 내년에 떠나게 되면 1년 동안 절대로 국가대표 일이라든가 다른 클럽 일을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본인이 프리미어리그에 다른 클럽의 감독을 맡으러 올 일은 없을 거다. 다시 온다고 해도 리버풀이다. 아니 뭐 리버풀이다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어. 본인이 다른 구단을 프리미어리그에서 맡을 일은 없을 것이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리버풀 현지 팬들이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신 느낌이라.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심장은 안필드에 있다. 그 제라드가 했던 말인데 그게 리버풀 이게 팬심도 그렇고 리버풀에서 뭔가 오랫동안 했던 선수 지도자들은 리버풀에 대한 그 감정이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You will never walk alone. 너는 절대 혼자 걷지 않을 거다. 이 리버풀의 그 트레이드 마크. 네, 그거잖아요. 들어갈 때 경기장에서 네. 이거. 그래서 클럽이 어쨌든 간에 감독을 아예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그쵸. 좀 쉬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클럽을 칭찬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죠. 과르디올라가 인터뷰를 합니다. 야. 과르디올라 감독은 클롭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I will sleep better now 요근 클롭 is leaving. 이제 클롭이 떠나니까 나 잠 더 잘 잘 수 있다. 더 이상 리버풀이랑 상대할 때 클롭이 없기 때문에 잠은 잘 잘 수 있고 He was my best rival I ever had in my life. 야, 무리뉴가 이거 듣고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자기의 최고 자기의 라이벌. 인생 최고의 라이벌은 클롭이었다. 야. 그리고 내가 잠은 앞으로 더 잘 자겠지만 그는 굉장히 그리울 거다. 그리울 거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감독들도 아무리 이런 게 있어도 전술가끼리 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자기들도 되게 재밌을 거거든요. 분명히 내가 이런 전술을 준비해 왔는데 상대가 또 이런 전술을 준비해 오고 내 전술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주면 연구할 것도 많아지고 생각할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죠. 네. 대신 지면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리고 이제 과르디올라도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과르디올라한테 당신도 이제 그만둘 거냐 1년 끝나면. 네. 그러니까 말하더라고요. 나 아직 1년 남았고 네. 미안한데 나는 아마도 연장할 것 같다. 클롭이 떠난 이 시점에서 그냥 프리미어리그 타이틀을 씹어 먹어버리겠다는 그냥 다 거네. 들어 올려버리겠다. 내 경쟁자는 없다. 근데 진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확실히 가르디올라 경쟁자가 이러면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마이클 오웬 리버풀의 레전드 마이클 오웬도 한마디 했습니다. 리버풀 앰버서더 오원은 시즌 종료 후 클럽이 리버풀을 떠난다는 소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훌륭한 것들도 언젠간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기 마련이지만 난 이 일이 2, 3년 후에나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었다. 클롭의 리버풀은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이다. 그는 역대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이다. 그래서 클롭은 2015년 10월에 리버풀에 부임한 이후 클럽이 모든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에 기여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반이 간다는 말이 있어요. 네. 난 이게 과르디올라인 줄 알았잖아. 네. 얘씨 왜 튀어나오는 거야? 야 씨는 왜 클럽이 돼서 지가 평가해? 지금 누가 떠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형편이 아닌데 확실히 미디어에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에릭 테나흐가 아닌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테나흐는 안필드에서 9년의 시간을 보낸 클롭이 리버풀을 떠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난 클럽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다. 누구를 이해해 지금 본인이? 자기나 자기 팀 선수들 좀 이해나 하지. 아니, 본인이 누구를 이해하냐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짬에서도 안 되는데 지가 왜 여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9년은 긴 시간이다. 토대로 닦고 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너지고 어려운 순간을 겪는 때도 있다고 본다. 프리미어리그는 매우 치열한 곳이다. 이런 점과 유럽 클럽의 축구와의 조합, 그 다음에 이곳에서의 9년의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기 때문에 난 그가 에너지가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클롭이 사임을 밝힌 이유 중 하나이다. 클롭의 사임은 프리미어리그에는 좋지 않은 일이다. 그는 이곳에서 한 시대를 만들었고 클럽의 토대를 쌓아 올렸으며 리버풀의 본래 그들이 있어야 했던 자리로 되돌려 놓았다. 대단한 일이다. 그는 리버풀에서 놀라운 일을 해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클롭이 리버풀에 있으면서 했던 일들, 들어올렸던 트로피들, 그리고 한 시즌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Artlist.io